올려주면 되겠다. 딱 됐다, 딱 됐다. 처음이다. 아 근데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얘들아 조용히 해봐. 해요. 세상에. 어. 다 쓸게. 화면 녹화할 때 목소리 나와. 다행이다. 너무 좋다. 아, 쌤 근데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떡해요? 아니 설명 왜 못해요? 아니. 썼는데. 다 아니. 읽으면 되는 거 아 아니야? 써온 걸요? 응, 쓴 거 설명해주면 되지. 먼저 법익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한다. 형벌 부과는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법익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보호 대상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범죄 행위의 내용인 구성 요건과 각각의 구성 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 아까 1문단에서 나온 비례 원칙이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즉,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고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 이제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더라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로 규정될 수 없고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행위이더라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면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법익 침해 행위의 예시로 타인의 재산을 파손해서 못쓰게 만들었더라도 고의가 없으면은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고 법익 침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의 예시로는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가 되어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화죄로 처벌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위헌범이라고 하고 이와 달리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한다. 미수범은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을 뜻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해 범죄 행위를 실행해서 완성시켰을 경우를 기수범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더라도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고 기수범만 처벌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우선 특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소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거 가가 8번 문제인데요. 읽은 김에 8번 문제 먼저 풀어주실 수 있어요? 8번이요? 지금 안 방금 지워지네. 보신 게 그럼 또 돌아가야 되나요? 그 프린트를 또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예. 것. 가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데 그 이유는? 그냥 답을 말해요? 설명을 해주세요. 예, 8번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1문단이랑 2문단에 죄형 법정주의랑 비례 원칙이 그 형벌을 하려면 그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대로 있는 5번에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려면 죄형 법정주의뿐 아니라 비례 원칙도 적용되기 때문이다가 답이에요. 예, 네.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구성 요건의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성 요건의 유형에 따라 이래가지고 1번도 답이 되진 않아요? 그거는 몰라요. 그래요. 네.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요. 답은 5번 맞습니다. 근데 거기 다음 문장 또 보면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을 찾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위험성만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과 부합하기 어렵다는 문장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5번. 네. 네. 따라서 미수범 처벌의 근거는 중요한 법익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네. 마지막. 형법상의 미수범에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장애미수는 범죄자가 범행을 완성하려는 의도로 실행에 착수를 했지만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수에 그친 경우를 뜻하는데 이에 반해서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실행에 착수에 이른 후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중단해서 미수에 그친 경우를 뜻하고 불능미수는 범죄자가 나름대로는 계획대로 범죄 행위를 마쳤으나 범죄의 대상이나 수단에 대한 착각으로 인해 범죄 행위가 완성될 수 없었던 경우를 뜻합니다. 이제 기수범한테 부과되는 형벌이랑 비교했을 때 장애미수는 형벌이 강경될 수 있고 중지미수는 무조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일단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범죄 완성 전에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법익 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경이나 면제를 하는 거고 불능미수는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끝. 문제도 풀어주시는 거죠? 맞다. 네. 네. 문제 여기 없는데. 6번. 네. 여기. 아니 그냥 말로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프린트가 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요 파일도 저기 밤톡에 올려주세요. 네. 요 그림을. 네. 6번부터 좀 풀어주세요. 1번에 형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우처럼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요. 이거는 약간
1번에 1문단의 네 번째 줄에 있어요. 네.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다. 네.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세 번째 줄에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 1문단의 세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맞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네. 그러고 이번에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법조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는 이제 3문단의 세 번째 줄에 따라서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우선 특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맞고, 이제 3번에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범죄 행동을 마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다는 이제 4문단의 두 번째 줄에 이에 비해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실행에 착수에 이른 후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를 뜻한다 라고 나와 있고, 이제 4번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에 대한 형벌도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2문단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맞아요, 선생님? 예.